자, 여러분, 예수입니다.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중요하다고 그랬고, 제가 보니까 아까 별 표시를 이쪽에 안 한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 요 납세무 성립 확정 중요하고, 요 소멸도 2016년도에 개정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 잘 이제 보셔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295페이지 여러분 납세무 성립과 확정만 우리 교재 나와 있죠. 소멸은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보시면은 그 세목에서 취득세를 보세요. 취득세는 어느 뭐 행위세, 보유세 이런 것은 지금 시험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말 아니고요. 그 취득세 보니까 여러분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어느 때냐?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예요. 밑줄이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죠. 취득세 납부할무가 생겨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뻔해.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항상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험에서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죠? 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냥 옳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틀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게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렇게 바꿔요. 말이 혼나갔다. 맞는 얘기고. 다시.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바꿔요.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어느 때다? 취득하는 때입니다. 근데 바꿔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또는 권리를 뭐 하는 때? 등록하는 때. 등록에는 등기란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하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대상 물건에 대해서 등기, 재산권 또는 권리를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죠, 여러분들? 등기 등록하는 때지. 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죠. 근데 6월 1일인데 7월 1일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똑같이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동일하고 납세무 성립 시기도보다 동일합니다. 6월 1일로.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간세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가 과세기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있는데 이 세금을 과세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또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이런 애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법인세와 부가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소득세만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돈 없이는 제가 강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돈을 줘야지 항상 마이크를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그 얘기 해드렸나요? 노래방 가면은 제가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왜냐면 제 노래를 들으려고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가 돈을 내면은 모를까? 누가 내 노래 들으려고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저도 노래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줘야지 저는 항상 마이크를 잡는데 돈을 안 줘? 난 노래 안 해. 자, 내 노래를 들으려고 누가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잡아요, 노래방에서. 근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제정신에서는 절대로 안 잡는데요. 술이 알딸알딸하게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 그때는 막 잡습니다. 그때는 이제 잡아요. 근데 하여튼 술 안 취했을 때 말고서는 제정신에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안 잡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토요일날,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강의를 하는데 오늘 토요일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한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인천 청라 근처에 있어요. 저쪽 인천에서 강의를 하고 마이크를 잡았죠. 소득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또 눈물 젖은 주먹밥을 먹으면서 있죠. 김밥이나 주먹밥을 먹으면서 차에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노원을 와가지고 노원에서 또 강의를 바로 또 3시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또 마이크를 잡으니까. 그래서 떼돈 벌겠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그냥 저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한 곳에서 그냥 오전 강의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반주로 한 잔 먹고 사우나 가서 얼큰하게 얼딸딸 다른 사람들 대낮에 환한 대낮에 있죠. 사람들 막 일하고 그러는데 저는 낮술 그 반주로 한 잔 먹고 술이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져요. 그래가지고 낮술 반주로 거의 대부분은 반주로 낮술 한 잔 먹고 많이는 못 먹어요. 근데 한두 잔 먹고 얼굴 빨개져요. 그래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사우나 갑니다. 사우나 가가지고 자고 음주운전 아니고요. 음주운전 하는 곳에서는 못 먹고 걸어갈 수 있는 사우나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그 밥 먹으면서 반주 한잔하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그 사우나 걸어갑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어떨 때는 얼굴이 빨간 상태에서 발발하게 불쾌해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딱 가는데 하필이면 제가 또 넉넉고 가끔가다 이 나비넥타이는 강의할 때만 딱 하고 이렇게 빼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비넥타이를 또 하고 얼굴이 뻘게 대낮에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가잖아요. 어떨 때는 또 거기다가 또 여름에는 또 보통 때는 또 햇빛 밝은 날은 또 선글라스도 끼거든요. 선글라스 끼고 나비넥타이 메고 얼굴은 빨개가지고 걸어가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잘 안 보는데 여자들이 다 쳐다봐요. 여자들이 흘낏 쳐다보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문 여성들의 시선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왜 나를 쳐다보나?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나비넥타이 딱 풀고 사우나 가서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녁 때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 때 저녁 강의하는 곳도 있고 또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강의를 한 다음에 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또 저녁 강의를 하고 오전 강의하고 저녁 강의하는 곳이 틀려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수요일 날 같은 때는 또 다른 요일 같지 않고 수요일하고 토요일 중에서 또 수요일 날은 또 다른 데서 강의를 하고 집에다가 차를 또 세워놓고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서 또 가가지고 또 서울 가서 또 강의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떼돈 벌겠죠? 떼돈은 못 벌어. 자, 그냥 그런데 어떻게 돈을 좀 법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 같은 세금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오후에 소득 발생했으니까 신고하고 저녁 때 또 소득세 신고하고 그럼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겠죠.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같은 이런 세금들은 법인세나 부가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과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해요. 소득세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요. 매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요. 그래서 이 12월 31일 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이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있죠. 요 끝나는 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11월 11일 얼마 전에 11월 11일 빼빼로 데이가 있었죠? 얘 인기가 식었는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빼빼로 데이 되고 막 그러면 수업할 때 있죠? 교탁에 막 그냥 빼빼로가 막 쌓이고 교수실에 가면 또 교수실에도 빼빼로가 있고 또 그리고서 챙겨갖고 나오려고 하면 또 어떤 수강생분도 오셔가지고 또 요거 받으세요. 그래서 보면 또 빼빼로 막 그래가지고 빼빼로 그냥 왕창 안고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요번에 받긴 받았는데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원래 빼빼로 있잖아요. 그거 2개 받았네. 진짜 이게 식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빼빼로 데이에는 11월 11일 날은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 계산할 수 없냐? 그 이후에도 소득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 어느 때 비로소 소득세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냐? 법에서 정해진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발생한 소득 12월 31일이 되면 이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세금 계산할 수 있게 되는 이때 비로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이제 생긴 거예요.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 관계 없다고 그랬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이고 눈에 못 들어갔네.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으로 나눠요.
제1기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요 각 과세 기간 요 끝나는 때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때 부가세는 납부할 물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건 참고고 소득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이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미 나왔던 것이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소득이 발생한 때이다.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때이다. 막 바꿔서 나왔었어요. 아니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 소득세 자, 딱 밑줄이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이요. 그리고 예외는 지금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부가세에 대한 것도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 기타 애들도 지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5개 우리 시험에서 지금 주요 세목들의 납세무 성립 시기만 알고 가시면 돼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상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등기 등록하는 때.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소득세, 양도세 같은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바로 금방 한 거니까 대답해 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O, X예요. X입니다. 과세 말은 비슷하지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표정이 이제 저 아까 수업 시작할 때는 굉장히 굳어있고 그러더니 이제 조금 표정이 펴졌어요. 환하게. 좋습니다.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296페이지로 가시면은 아니구나. 넘기지 말고 확정을 안 했네. 납세무 확정을 안 했는데 295페이지 납세무 확정을 보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납세무 확정된다고요?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신고의 동그라미요. 거기 신고 납부 땡땡 납세무자에 신고돼 있잖아요. 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납세무 확정이라고 그 제목에다가 돼지꼬리 땡내 해가지고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이렇게 써놓으세요. 누가 세금 계산하고 납세무 확정이란 말로 하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니까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신고의 동그라미. 등록면허세도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얘네들은 보통징수하니까 누가 세금을 계산해요? 지자체장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자체장이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결정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자, 납세무 확정. 부가가세 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상이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결정의 동그라미. 단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할 땐 신고하는 때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애들은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납세무 확정이 돼?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신고의 동그라미고. 근데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세도 그렇고 여기 이제 소득세도 그렇고 신고 납부하는 애들 단 신고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보통징수하니까 자, 신고 없을 때는 관할 세무상이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즉 부가가세 하는 때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납세무 확정도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신고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금들은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눈길도 주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296페이지 갑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얘기가 또 표에 나오는데 이미 가산세, 가산금 배웠어요.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행정벌적,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무 위반에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표현들이. 예. 그 다음에 징수 방법 보면 가산세는 자 당해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징수, 즉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켜서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밑줄. 근데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표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징수 방법에 세 번째구나. 징수 방법에. 그 다음에 가산금은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데 징수 금액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죠? 숫자 40, 20%. 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10,000분의 3율 가산되는 거고요. 0.03%. 가산금은 고지세 기준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과상금, 자 납기 후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자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중과상금 적용하려면 체납한 세금이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고 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아서 이상부터 이제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몰라도 되고요.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 설명드렸습니다. 납기 후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자 거기 나왔잖아요. 1.2%씩 해서 60개월 한도로 돼 있죠? 네, 이런 것들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예요.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보유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물어볼 때 부동산 취득과 양도 관련한 조세를 제가 유통과세 그랬었죠. 예, 그럴 때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쭉 나와 있고 보유 시 나와 있고 또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목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도 있고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동시 부과되는 세금도 있는데 그런 거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총론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297페이지 자 우리 지방세에서 취득세로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이제 드디어 강론으로 넘어왔네요. 자 여기 보세요. 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뭘 공부했냐면 우리 교재는 크게 세 개부로 돼 있어요. 우리 입문서든 기본서든 크게 세 개부로 돼 있습니다. 교재는 되게 세법, 부동산 세법은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크게 세 개부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조세 총론에서 2문제 정도 내외로 출제되고 27에서 1문제 나왔지만 지방세에서 7문제, 국세에서 7문제예요. 물론 7회 시험에서는 조세 총론 1문제, 지방세 8문제, 국세 7문제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비율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조세 의도 공부했고, 조세라는 게 뭐냐, 의도 공부했고, 자, 그 다음에 조세 분류도 공부했고요. 조세 분류를 공부했고, 그래서 세목들의 특징을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오늘 공부했습니다. 중요하죠?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가산세와 가산금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한다는 얘기도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순환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자, 이제 여기다 이제 기본적인 용어 설명드리면서 틀을 배운 거고 여기서 이제 살붙여서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는 자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에서 한 문제 나오고 재산세에서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에서는 취득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취득세 강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지방세 국세 강론으로 드디어 들어와서 이제 취득세를 공부합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공부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취득세를 공부하는데 지방세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럴 때 취득세에서 선언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럴 때요 취득세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이제 어떤 걸 공부하느냐? 그럼 취득세에서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공부합니다. 어떤 성격의 조세냐? 우리가 특히 기초이론에서는 항상
자, 이 세금을 공부하기 위해서 얘는 도대체 어떤 성격,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성격의 수제자를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취득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취득의 개념과 또 유형이요. 어떤 경우는 취득했다고 보고 어떤 경우는 취득했다고 보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도대체 취득이라는 게 뭐고 또 어떤 경우에 취득했다고 볼 것인지 개념과 유형을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는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지문에 또 잘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취득세 27회 시험에서는 납세 의무에 관련한 그 문제로 해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요거 관련한 개념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자, 봅니다. 또 취득세는 어떤 것을 과세 대상, 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다른 세금도 그렇고 다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부과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예요. 이 취득세 납세 의무, 납세 의무에 관련한 부분은 25회, 26회, 27회 최근에 계속 지금 출제가 되는데요. 3년 연속 출제가 되는데 제가 27회 시험에서도 25회, 26회 나왔지만 27회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역시 무조건 나왔습니다. 또 제가 그 중에서도 특히 무조건 나온다고 한 내용을 또 물어봤어요. 28회 시험에서도 납세 의무 부분은 또 역시 중요합니다. 종합 문제 속에서는 독립한 문제든. 그 다음에 또 세금 계산을 그 전에 격가지 내용인데요. 취득세는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그러면 매매할 때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낼지, 잔금지기일로부터 취득세를 낼지, 또 등기일로부터 낼지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의 시기로 할 것인지 이런 거. 자, 그다음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것도 취득세는 세금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세금 계산하냐. 우리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그럴 때 취득세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매년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과세 표준에 대한 거 좀 깊은 내용이 올해 시험에 나왔고요. 지난 27회 시험에. 그 다음에 세율에 관한 것은 최소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고요. 또 봅니다. 납세지요. 여기를 보세요. 적지 말고 다음에 또 적어드리고 또 적어드리고 또 적어드려요. 계속 취득세 할 때 1, 2월, 3, 4월 계속 적어드립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공부할지는 계속, 이론 공부할 때는 계속 적어드려요. 자, 여기 봅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요.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고 있는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럴 때 취득세는 자, 제주도에 낼지 서울특별시에 낼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 납부의 장소, 어디를 납부의 장소로 할지.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납세 절차야. 자, 그래서 취득세는 금방 배웠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지, 또 신고 납부를 불성시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건지 등등해서 이 납세 절차에 관한 것도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나중에 이제 용어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지만 여기를 보세요. 안일비자예요. 안일비.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에서 제외되느냐 이걸 또 이제 공부해요.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냅니다.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등등 어떤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하는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취득세에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출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되는 건데 다만 우리가 보세요. 이제 성격에서 과세 주체도 배울 건데 다른 세금도요. 우리가 공부는 이거예요. 세법은 자, 세목들 강론에 들어와서 어떤 걸 공부하냐면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종부세든 양도세든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누가 과세 주체가 되는지.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거죠. 어떤 걸 취득할 때, 어떤 걸 보유할 때, 어떤 걸 양도할 때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또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과표는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걸 공부해요.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이걸 공부합니다. 자, 재산세도 그래요.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세고 과세 주체 누가 되는지 등등. 또 재산세는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어떤 걸 보유할 때 부과되는지, 그 다음에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다 우리가 공부는 어떤 걸 공부한다? 이런 것들을 기본 틀로 해서 공부합니다. 그랬을 때 자, 취득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오늘은 우리가 11월, 12월은 자세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큰 줄거리만 살짝 용어를 익혀가면서 배우는 거고, 기초 이론에서는 우리가 요 성격,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수혜냐, 이런 것들 특징을 파악하는데 11월, 12월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세요. 297페이지 취득세 총론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고개 한번 드시고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어깨 한번 돌리시고요. 아이고, 뒤로도 돌리고. 자, 프리스타일로 뭐 목도 돌리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풀고 프리스타일로 좀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 자, 제가 60대, 70대, 80대 노인 세 분이 노인분들 세 분이 병원에 나란히 입원한 얘기 해드렸나요? 안 했어요, 지난주에? 안 했구나. 10대부터 80대까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30대 주부집단군의 합격률이 제일 높다, 그 얘기는 해드렸죠? 10대부터 80대까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이거 얘기해 드렸나요? 안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보기 전에 이런 게 있어요. 10대에서 여자애들끼리요 굉장히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들끼리 싫어하는 여자예요. 어떤 애냐면 얼굴 예쁜 데 있죠? 공부도 잘하는 애,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자, 나는 자, 공부는 좀 되는데 생긴 게 아니라든가, 나는 생긴 건 좀 되는데 머리가 아니라든가, 이런데 둘 다 있는 애들, 싫어하는 애들. 20대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어떤 애들끼리 싫어하냐면요, 성형수술했는데 티 안 나게 성형수술해서 예쁜 애 싫어합니다. 나는 성형수술했더니 똑같이 걔랑 했는데 나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야, 너 성형수술했지? 다 물어봐요. 근데 얘는 안 물어봐. 티 안 나요. 야, 너 예뻐졌다 막 이러기만 해. 되게 배 아파서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30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 관계가 대단히 복잡했어요, 얘가. 그런데 시집 갈 때는요, 내숭 딱 가고요, 처음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처음 남자 한 것처럼, 연애도 경험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숭 가가지고 시집 가서 잘 사는 애 싫어합니다. 나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했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40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요. 나는 사교육이다 보다 애한테 그냥 막 엄청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것이 신통치가 않은 데 있죠. 옆집 여자는 개몸이다 무슨 몸이다 연락이 쏴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그랬었는데 애가 혼자 공부해서 명문대 척척 합격해. 아이씨,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여자. 자, 50대는 여러분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50대는 남편이 있잖아요,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에요. 그 집 남편은요. 우리 집 남편은 이것이 아직까지도 철이 들 들어가지고 그런지 이것이 아직까지 나한테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옆집 남편은 굉장히 자상해요. 근데 자녀들까지도요 굉장히 뭐 부모한테 자상하게 효도를 잘해요. 우리 집에는 이것이 생일 때가 되는데 지 생일도 모르고 이것이 막 그런데 그런 거. 60대라든가 10대는 내가 까먹어서 모르겠고, 80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있죠?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인터넷 유머긴 하는데. 그쵸? 요즘 80도 아니죠? 요즘 100세로 해야지, 인생 100세. 그죠? 그래서 인생 100세.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오래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래 살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100세로 옮겨야 되겠다, 이제. 그죠? 인터넷 유머를 바꿔서 이제 100세. 근데 여러분, 제가 했는데, 이 유머는 그래도 세대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이게 통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 번째 앉아 계신 우리 사장님하고 저 모니터에 있는 우리 남성 우리 수강생분이 하나도 안 오셨고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분들, 여러분이 무슨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농담하잖아요. 그러면 좀 웃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기가 살아서 막 다음에 농담하지. 어떤 교수님이 잘 수업 시간에 딱 주로 수업만 빡세게 하는 스타일인데 간만에 웃긴 얘기라고 생각해가지고 딱 했는데 반응이 썰렁해.
아이씨 다시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진도만 막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60대, 70대 안 웃었기 때문에 웃을 때까지 저는 한 번 더 합니다. 저는 60대, 70대, 80대 있죠? 노인 세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눈탱이가 똑같이 밤탱이가 되셔가지고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60대한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물어봅니다. 아유, 어떻게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입원했나? 그랬더니 자, 60대가 얘기합니다. 몰라요, 형님들. 저는 아침에 제 마누라가 어디를 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빵! 70대한테 아니, 저 60대가 아니, 형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70대가 몰라, 나는 아침에 배고파서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자, 80대요. 80대 어르신이 눈탱이 밤탱이 돼서 입원해 있으니까 60대 70대가 물어봅니다. 형님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입원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80대가 얘기합니다. 몰라, 나는 아침에 그냥 눈 떴더니 그냥 자, 한번 봅니다. 100세로 옮겨야 될 것 같아. 80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 거기 교재를 한번 볼게요. 297페이지 총론. 그래서 의의가 나와 있어요. 줄 글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보는 거예요. 지방세에서 자, 취득세 의의에 일정한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요. 성격 특징이요. 자, 행위세란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말 아니에요. 시험에서 행위세 인조세는 안 물어봐요. 그냥 이건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편하게 말뜻만 알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예요. 등록면허세도 행위세인데 등기등록이라는 행위가 있고 그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예요. 그래서 행위세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행위세입니다. 취득행위,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세 말씀드렸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같은 세금은 취득한다. 소유권이 오죠? 그러니까 유통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유통이라는 게 소유권이 오잖아요. 취득하면. 양도하면 가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소유권 왔다 갔다 할 때 부과되는 게 유통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재산권 취득행위가 있고 소유권 이렇게 이전하잖아요.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고. 그 다음에 대물세. 자, 이 물세라는 게 어떤 거냐? 요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근데 물세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것도 학자들이 구별하는 거라 시험에서는 다음 중 물세인조세는 인세인조세는 취득세는 물세이다, 뭐 인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물세나 인세란 말은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등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물세냐 인세냐 이건 학자들이 분류해서 쓰는 표현이고 법령에 물세, 취득세는 물세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외워야지. 그렇게 또 시험에 나오고. 근데 물세냐 인세냐는 학자들이 구별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 그 표현은 안 나와요. 근데 이 27회 시험에서도 재산세 문제에서 이 물세와 인세, 특히 물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지문에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이따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물세냐 인세냐고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 지문에 물어봐요. 그래서 기초 이름부터 배운 내용이고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가볍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기 봅니다. 물세란 말이 있어요. 물세. 자,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해요. 물세. 물세. 그래서 워터 이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 물건을 보고 이거 글씨가 이걸 물세 한번 봅니다. 얘는 납세의무자 세금 계산할 때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니까 물건 각각 개별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건 각각 개별과세예요. 그래서 어떤 게 물세를 취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토지를 제외하고요.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재산세 부과할 때 그 재산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재산, 그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세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라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가격이 4억 원이고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B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세를 계산할 때 같은 날 내가 노원구에 있는 주택 A주택과 B주택을 같은 날 취득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취득자의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취득하는 물건만 봐요. A주택 취득하는 물건 가격이 얼마냐? 4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자, B주택 가격은 얼마냐? 3억 원, 3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 취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을 따로따로 해요. 재산세 한번 볼까요? 제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주택과 B주택을 갖고 있어요. 주택 두 채를. 그래도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재산세는 시군구세잖아요. 노원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할 때 노원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할 때 A주택과 B주택을 갑이 다 갖고 있어도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 안 해요. 고려해가지고 자 합쳐가지고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합친 가격 7억 원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 물세니까 A주택 재산 가격 얼마냐? 4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B주택은 B주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 따로따로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게 물세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27회 시험에서 재산세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세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정답 지문. 자, 한번 봅니다. 4번 한번 보니까 납세무자가 잘 들어보세요. 재산세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지문에 보니까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때 그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세율 적용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주택 2개가 있을 때도 여기 봅니다. 주택 2개 있을 때도 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자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기초이론에서 배운 물세인세, 기초이론에서 배운 이 내용이요. 주택별로 하는 거지 수요를 합산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제가 강의하면서 수십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물세냐 인세냐 이렇게 직접적인 말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봅니다. 인세란 말이 있어요. 인세. 인세는 딱 보니까 짐작이 되시죠?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납세무자 인적사항 사람을 보고. 그래서 얘는 자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요.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사람을 보고요. 고려해서 사람을 보고 과세를 하는데 사람을 보고 과세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합산과세예요. 어떤 게 인세를 취하느냐? 재산세에서요. 원칙 재산세는 물세, 개별과세하는데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거. 근데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인세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이번엔 이렇게 할까요? 저 지역을 한번 바꿔볼까? 고향이 어디에 고향. 홈. 나의 정든 고향. 경상북도 어디? 청도군? 여기 소싸움 유명한데? 멀리서도 올라왔네. 청도군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에 A라는 A 상가 토지가 있어요. A 상가 토지.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 어딘데? 시골인데요, 시골. 그 보니까 저희 그 매형이 어디죠? 그 경상남도 창녕이 고향이신데 거기 형님도 살고 계시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창녕 양파 같은 거 뭐 이렇게 유명하고 그러는데 그 저희 집에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잘 먹고 있는데 그 보니까 땅값 있잖아요. 아유 그런 시골인데도 나는 그런 시골은 땅값 진짜 싼 줄 알았는데 그런 시골도 땅값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 시골에 계시면 진짜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휴, 부자들이에요, 시골에. 땅 굽고 계신, 농사 짓고 계신 부모님이나 누구 계시다 그러면 다 부자들이에요, 진짜. 땅값이 장난 아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경상북도 청도군에 A 상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해요. 또 의리한 사람이 경상북도 청도군에 B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가격이 5억 원이라고 쳐요. 가격을 너무 낮췄나? 이 지역을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20억. 자, 1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의리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시 상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자, 청도 군수는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청도 군수는 토지 주택가하고 다르게 토지는요, 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봐요. 고려해요.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가 을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을소유야? 그러면 A 상가와 B 상가 토지 가격을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요. 합친 가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근데 노원구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노원구에 있는 곳은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청도군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노원구에 있는 건 노원구청장이 시상가 토지 가액, 요 시상가 토지 가액 30억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딱 보니까 이제 알겠죠? 재산세, 건축물이나 주택은 물세예요. 물건 각각 개별과세예요. 합산하지 않고. 근데 토지의 경우에 상가 토지 같은 이런 토지의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할 때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합산한 가격에다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O, X예요. 예?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내의. 그러면 이거 전부 국내 아니에요. 당해 지자체,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내,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자, 토지만 합산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건축물이나 주택은 물세고요. 자, 또 그러면 설명드립니다. 재산세에서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합니다. 나머지는 개별과세고요. 또 봅니다. 또 인세에 적용되는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여러분, 종부세 합산과세하는데 여러분 부부도 따로따로 해서 남편 명의의 주택이 몇 채가 있어요. 자, 부인 명의의 주택이 몇 채가 있어요. 그럼 개인별로 따로따로, 자, 어떤 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있고 뭐 인천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주택이.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을 자, 어떻게 한다?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해요. 그러니까 인세입니다. 개인 중심으로. 그래서 종부세, 인세입니다. 합산과세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도, 자, 보세요. 양도세는 과세 기간이 있잖아요. 소득세니까 과세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1월 달에도 부동산을 팔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부동산을 팔고, 12월 달에도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요, 이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해요. 1월 달에 부동산 팔았을 때 나중에 봅니다. 예정신고라고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날에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팔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팔았을 때는 1월 달에 판 것과 5월 달에 판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또 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근데 또, 자,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팔았을 때는 또 이거 합산해서 신고해요.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지금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양도세도 인세입니다. 알겠네. 자, 인세냐 물세냐 어려울 거 없어요.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개별과세. 근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뭐예요? 인세, 합산과세. 중간에 딱 껴있는
취득세, 우리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공부할 때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만 잘 보세요. 인세력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다리 걸쳤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센 사람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잖아요.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가 진짜 불행한 건지 좋은 건지 힘센 애들 틈바구니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주변에 힘 약한 나라들만 있었으면 우리가 짱해 먹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도 강대한 러시아하고 중국 있죠. 해양 세력, 일본 놈들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있잖아요. 일본하고 미국 있고.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딱 껴있는 우리나라는 하여튼 딴 거 없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냥 중간에서 눈치 보고 이제 중립 이거 잘 해야 되잖아요. 힘센 애들 옆에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한쪽 라인만 탔다가는 잘못하고 이쪽 라인에도 좀 뭔가 뒤로 뭔가 걸쳐놓는 게 있어야지. 한쪽 라인만 탔다가 여기 그 윗대가리가 잘못되면 나도 그냥 같이 그냥 아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요. 잘 보세요.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원칙 물세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입니다. 중간에 닦여 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 개별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합산과세, 개별과세 의미, 또 세목별로 물세인지 인세인지, 개별과세인지 합산과세인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우리 거기 297페이지 자, 물세,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별과세.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응능과세란 말은 중요한 말 아니에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응할 능, 조세부담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말뜻만 짐작하면 돼. 취득세는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럼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 이게 뭐다? 응능과세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실질과세.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질과세라는 거, 시험에 의미가 있는 말은 지금 물세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하고 이 실질과세라는 거,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교양이에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조세부가 원칙 중에서 자,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과세 요거만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맞아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히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과세 원칙이 중요한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실질과세 원칙은 다음 주에 커밍 순 다음 주에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정신 혼미해지고 지금 집에 빨리 가려고 마음 달아있는 상태에서 이 중요한 원칙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하는 거고요. 자, 끝난 건 아니에요. 수업 복습을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 우리 항상 수업 마칠 때 복습을 하고 가야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습이 시작할 때 복습, 전주에 끝날 때 복습, 이게 중요해요. 핵심을.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을 한번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뭘 배웠냐면요. 징수 방법을 배웠어요. 징수 방법.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실질과세 원칙 배웠는데, 징수 방법 배웠는데,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신고납부 방법.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신고납부의 법령상으로는.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자,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 산출세 구한 다음에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세금을 납부기 안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니까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번 순환에.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거기서 날라무시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도.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 또는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오늘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애들 보통징수합니다.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원칙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정부부가세입니다. 물론 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정부부가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신고납부를 불성실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의무 불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에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고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켜서 국세지방세 세목으로 합니다. 조세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런데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로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은 어떻게 달라진다? 40, 20, 10% 정도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 자, 그 다음에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가산세 20%.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10%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딱 깔아놓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얼마? 0.03%. 만분의 3률이 가산됩니다. 그죠? 만분의 3. 0.03%.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한데 미납부하면 적용되는 건데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가산금. 그럴 때 가산금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금 일반 가산금 적용되는데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딱 깔아놓고 그리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 1,000분의 12, 1.2%씩 중가상금이 정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 60개월, 5년, 60개월에 한해서 중가상금 적용.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72%까지, 72%까지 정되고, 자, 가산금은 토탈에서 체납세액이 몇 프로까지 최대? 75%까지 정될 수 있다. 일반 가산금 3%에다 중가상금 합치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납부할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주요 5개 세목만 일단 알면 돼요.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같아요.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에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때 소득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은 되는 거 아니고. 자, 추상적으로 이렇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겁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의무를 확정해요? 납세의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런 애들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은 누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한다? 과세주체가. 어느 때?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 대표적으로 원래는 5가지가 있지만 우리 오늘 안 배웠어요. 하나만 배웠어요. 납부. 세금 납부하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립확정 소멸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취득세로 넘어와서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주세냐에서 뭐 취득세는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인 거예요. 이건 취득세 공통적인 성격이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걸 좀 기억해야 돼.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물세냐 인세냐. 취득세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물세. 합산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입니다.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 근데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래서 27회 시험에서 주택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지자체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주택 2개 이상이 있을 때, 자, 그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세율을 정해요.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예? 주택별로 따로따로지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물세니까 좋아요. 주택은. 자, 이런 얘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까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인상 펴고 자, 그럼 잘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자, 취득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을 이제 들어갑니다. 실질과 선칙 중요한 것도 다음 주에 배우고요. 자,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